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네 번째 시간, 저는 놀이터지기 류한경입니다. 세 번째 책모아 놀이터에서 신영복 선생님의 소년들과의 운명을 담은 청구의 추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댓글을 두 분이나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서 댓글 소개하는 걸 보면 엄청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댓글 소개해 봅니다. 먼저 샘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희한하게 1년에 두세 번씩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요.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책은 오래오래 마음에 남죠. 네, 다음은 처음 마음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한 만남은 평생 가슴에 남는 건가 봅니다.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마음님 댓글 읽고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녹음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책을 고르고 책 내용도 정리하고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하다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다시 하기도 하고 편집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이제 책모아 놀이터 네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놀이터 친구는 불안장애라는 마음의 병으로 아픔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낸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작가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책모아 큐레이션 15회에서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만화책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저 청소일 하는 대회의 작가 김예진님인데요. 그 책에서는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만화책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 청소일 하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멋지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는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참 열심히 살았고 또 마음의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자꾸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해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 억지로 괜찮은 척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고요. 신경정신과 치료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받았지만 약만 처방해주고 애 낳고 아줌마 되면 다 괜찮아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라는 성의 없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병을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나약함의 문제로 보기 쉬운데 사실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한 유전적이고 생화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걸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땐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더 힘이 든 거죠. 작가는 대학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꾸 불안해지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맙니다.
그 엄마가 청소일을 권유해서 청소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생활도 안정이 되었지만 불안 증세는 계속되고 목표도 희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었고요. 친구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부러운 나머지 질투도 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국 모두와 연락도 끊고 또 목숨을 끊을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연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카우아이 섬은 정원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섬인데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기 전에는 관광지로 개발되지도 않고 오지의 섬이라서 실업자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많고 범죄율도 아주 높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학자가 참여해서 이 섬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건지 1950년 이 섬에서 태어난 800명의 신생아가 자라는 걸 4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자를 오랫동안 추적해서 연구하는 걸 종단 연구라고 하죠. 네, 이 800명 중에 그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가정 환경에 있는 201명을 정하고 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201명 중에 35%에 해당하는 72명은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자랐다고 해요. 열악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예외적으로 자란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했고 이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간 아이들에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든 옆집 이웃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도 그 한 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엄마 말입니다. 작가도 그런 엄마가 있어서 떨어질 것 같은 끈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한 명은 누구였는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명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엄마의 격려로 다시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상담센터를 찾아갔는데 다행하게도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상담이 끝났을 때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하고 회복은 쉽지 않았어요.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상담과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자신의 병을 잘 알기 위해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경험들을 해나갔습니다. 청소일을 했던 경험을 그려서 책도 냈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용기도 더 생기고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지는 책이었고 또 막연히 노력하며 나아진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화로 더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표지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작가는 5, 6년 동안이나 끝이 안 날 것 같은 긴 터널처럼 계속 반복되었던 고통의 연속인 메비우스 띠가 끊어진 것으로 이러한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만화책의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화 그림을 보여드릴 순 없어서 아쉽지만 책을 쓴 작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을 지날 때 메비우스의 띠에서 끊임없이 배회할 때 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미래를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왔다. 그래서 이 만화를 그리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알려봤자 꿉꿉하고 어둡고 기쁘지 않을 이야기를 쓴 이유는 간단하다. 예전에 나 같은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예전에 내가 다짐했던 그 말처럼 책으로나마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설레가 되길 바란다. 좋은 길은 꼭 나오고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리고 동질감과 공감으로 당신의 소외된 기분을 위로하고 싶다. 불안장애를 극복한 후 여전히 우울하고 짜증날 때도 있다. 당연한 일이다.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대신 불필요한 불안이 사라졌을 뿐이다. 이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기에 찰나의 두려움이 와도 가라앉힌다. 다행이다.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살아 있어서. 네, 책으로나마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었다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책모아 큐레이션 13번째에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주제로 정신과 의사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와 18 너의 존재감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카우아이 섬의 연구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이렇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따뜻하게 한번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아픈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외로울 때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고 또 힘들 때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책모아 놀이터 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